70평생을 살아오며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새로 쓰는 듯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수백억 자산가 할머니가 공항에서 노숙자로 오해받았다.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떠나기로 결심했죠. 비행기 티켓 한 장과 낡은 배낭 하나가 제 전 재산인 양 들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어떤 기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에 입던 명품 옷 대신 낡고 편안한 면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낡은 등산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이라곤 하지만 제게 진정한 행복은 늘 소박한 곳에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번 돈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고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번 여행도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일탈이었죠. 비행기 시간보다 훨씬 일찍 공항에 도착한 저는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하다가 잠시 졸았나 봅니다. 눈을 뜨니 어느새 제 옆에는 낯선 청년 하나가 서성이고 있더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선량해 보이는 얼굴의 청년 김성진 씨였습니다. 그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김성진 씨는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초췌하고 지쳐 보이는 노인으로 비쳤던 모양입니다. 혹시 갈 곳이 없으신가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의 말에 저는 그만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니요. 저는 지금 이탈리아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져서 저는 그저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김성진 씨는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사다 주고 빵도 건네주더군요. 저는 그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순수한 연민과 보살핌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늘 저를 돈 많은 할머니로 대했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봐주지는 않았으니까요. 김성진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공항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네. 노숙자들도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나? 고개를 돌려보니 쨍한 색깔의 옷을 입은 젊은 여성 박미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김성진 씨는 발끈하며 강미숙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아니, 뭘 잘못했냐니. 공항에서 저러고 앉아 있는 게 잘못이지. 다들 비행기 타러 온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 때문에 분위기 흐려지는 거 안 보여요? 박미숙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힐끗거리며 저를 노숙자로 짐작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노숙자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가진 수백억이라는 돈이 제 존재를 숨겨버린 걸까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제 여권이었습니다. 분명 배낭에 넣어두었는데 언제 떨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미숙 씨가 저를 노숙자로 몰아세우는 와중에도 제 여권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강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저는 갈 곳 없는 늙은이입니다. 하루하루 길바닥을 헤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 넓은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이라서 잠시 쉬어가고 싶었습니다. 제 말에 박미숙 씨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공항에서 저러면 안 된다니까. 보안 요원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김성진 씨는 그런 박미숙 씨를 강하게 비난하며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김성진 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지만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돈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진 그저 나이 들고 초라해 보이는 한 사람을 향해 세상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박미숙 씨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대부분 저에게 꽂혔고 그 눈빛 속에는 동정보다는 짜증과 경멸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어떤 중년 남성 김영우 씨는 혀를 차며 지나갔고 젊은 여성 이은경 씨는 휴대폰으로 저를 찍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공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이물질인 양 취급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모두가 저를 존경하고 칭찬했지만 돈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저는 그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성진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옆에 굳건히 서서 박미숙 씨의 비난에 맞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김성진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겪는 모욕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게 다가온 건 한 노신사 이재환 씨였습니다. 그는 박미숙 씨를 보며 점잖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젊은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할머니가 비록 초라해 보여도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재환 씨의 말에 박미숙 씨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날선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피해를 안 줬다고요. 저런 사람이 공항에 있으면 다른 손님들이 불쾌해한다고요. 여기가 무슨 노숙자 쉼터인 줄 아세요? 그녀의 말에 동조하는 몇몇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를 비난하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성진 씨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사실의 작은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소란이 점점 커지자 결국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김성준 씨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불편한 점 있으세요?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김성준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박미숙 씨가 먼저 나서서 제 행세를 폭로하듯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지금 공항에서 노숙하고 있잖아요.
빨리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성준 씨는 박미숙 씨의 말을 듣고도 당황하지 않고 제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솔직하게 밝혀야 할까?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제 낡은 배낭 옆에 놓여 있던 작은 쪽지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써두었던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소도시에 대한 정보와 가고 싶은 미술관, 맛집 리스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쪽지를 김성준 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직원분, 저는 지금 이탈리아로 떠나는 길입니다. 비행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잠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김성준 씨는 쪽지를 읽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박미숙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손님, 함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 할머니께서는 정당한 승객이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공항에서는 이런 행동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숙 씨는 김성준 씨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무언가. 그것은 바로 제 신용카드였습니다. 일반 카드도 아니고 VVIP 전용 블랙카드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 아니었지만 이 상황에서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블랙카드가 바닥에 떨어지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김성진 씨는 놀란 표정으로 카드를 주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혹시... 김성진 씨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랙카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떨어진 블랙카드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동공 지진을 일으키는 듯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김영우 씨와 이은경 씨 등 주변 사람들도 놀란 표정으로 블랙카드를 쳐다봤습니다. 블랙카드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부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받아들고는 김성준 씨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는데 혹시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요? 퍼스트 클래스로요. 제 말에 김성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제 카드를 확인하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씨는 곧바로 공항 직원 전용 컴퓨터로 가서 제 예매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이름으로 예약된 비행기 좌석은 이미 퍼스트 클래스였고 수백억 대의 자산이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제게 돌아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손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좌석은 이미 퍼스트 클래스로 예약되어 있으십니다. 혹시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김성준 씨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특히 박미숙 씨는 입을 쩍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진 씨는 저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노숙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덕분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네요. 제 말에 박미숙 씨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는 듯 작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김영우 씨와 이은경 씨 등 주변 사람들도 뒤늦게 제게 사과하거나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굳이 변명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행동이 저에게 충분한 교훈을 주었으니까요.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돈이 있다고 존경하는 세상. 씁쓸했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그저 씁쓸하게만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작은 장난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미숙 씨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당신도 언젠가 저처럼 나이를 먹고 약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지금 당신이 했던 말들을 후회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박미숙 씨는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려주고는 김성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성진 씨, 고맙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탈리아에 가서 맛있는 식사라도 함께 하는 건 어떠세요? 김성진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김성진 씨와 함께 공항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라운지에서 저는 김성진 씨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돈을 벌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까 저를 노숙자로 오해했던 사람들은 멀리서 저를 힐끗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놀라움과 죄송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저를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제 옆에는 김성진 씨가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김성진 씨,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니까요. 김성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저는 그 손에서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냉혹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돈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인간 김금순으로 대접받았던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수백억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당신의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당신의 겉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